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기업기술가치평가 삼성전자 MBC FET 공정 분야를 맡게 된 기술경영학과 17학번 김승현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개요, 그리고 기술의 권리성, 시장의 사업성, 기업기술 가치 산정, 총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발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주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위주로 뽑아왔고요. 첫 번째로는 먼저 GAA라는 공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Gate All Around라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반도체 생산만을 담당하는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서 필요에 따라서 전류를 조절하는 곳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다음 팹리스. 팹리스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파운드리와 반대로 공장 없이 설계와 판매만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DM이라는 것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종합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상 기술 기업 기호입니다. 먼저 제가 분석한 삼성전자라는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및 CIM 부분 해외 9개 지역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DS 부문의 해외 5개 지역을 총괄하는 기업으로서 하나만 등 237개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 기업입니다. 회사 주요 정보로는 대표자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CTO는 정은승 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236조 8,069억 8,800만 원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시점을 현재로 잡았고요. 그리고 시장은 반도체 시장으로서 최근 더욱 작고 그리고 고도하게 정밀화된 반도체 출현이 거듭되고 있으며 또 이런 핀 트랜지스터가 여전히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 더 정밀해진 4나노 이후의 공정에서는 더 이상 동작 전압을 줄일 수 없다는 한계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서 차세대 3나노 GAA 공정의 출현에 더해서 이 삼성전자의 독자적 기술인 MBC FET 준비 중인 현재 이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 기업은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고요. TSMC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단어인 팹리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순수하게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성전자와 같은 IDM 기업입니다. 그리고 퀄컴과 화웨이 같은 팹리스 기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 GAA 공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GAA 기술이란 이 기술을 먼저 알기 전에 트랜지스터라는 개념이 먼저 필요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이 반도체를 구성하는 주요 소자로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증폭해서 하는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게이트라는 것인데요. 이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또 전류가 흐르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GAA, Gate All Around 방식이란 산폭의 이런 미세화로 발생하는 전류가 누설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핀팻 방식과 달리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을 3면이 아닌 4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닿는 면을 더 증가시킨 거죠. 전류를 더욱 미세하게 제어하게 되는 기술로서 핀팻보다는 더 한 차원 높은 공정의 방식입니다. 어느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면적은 35%가 줄어들고 성능은 30%가 증가해서 소비 전력은 50%가 줄어든다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공정 방식입니다. 기업별 대상 기술 비교입니다. 반도체 제조사, 설비 투자 및 기술 현황입니다. 크게 삼성과 인텔, TSMC로 살펴볼 텐데요. 삼성은 현재 지금 하반기에 평택 2공장의 파운드리 라인을 추가로 가동을 했고요. 미국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주에 제2파운드리 부지를 협상했고 S2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방금 앞서 설명드린 MBC FET 기반 3나노 공장을 양산을 할 예정이고요. 인텔은 현재 지금 막대한 자원 110조 원을 투자해서 유럽의 반도체 팹 라인 2기를 신설할 것을 발표했고요. 역시 미국 애리조나주에 이런 팹 2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TSMC는 대만 첨단 파운드리 팹 F18 구조 3나노 파운드리를 도입 예정이고요. 또한 TSMC 역시 미국 애리조나주의 팹 6기에 114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연간 설비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삼성이 다양한 기업들, 경쟁 기업들보다 설비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성 개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해주신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날 수행을 했고요. 간이 체크리스트 가치 평가 수행을 했고 손재현, 이주원, 정상민, 임정산 학우님께서 검사하기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균 총점은 총 76.32점이 도출이 되었고요. 따라서 MBC FET 이 GA 공정은 높은 기술적 우월성과 경쟁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특화 추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번한 편이어서 경제적 수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술성과 권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우수성과 우월성 부문인데요. 먼저 일단 21년 6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런 GAA 공정을 기술을 기반으로 한 3나노의 공정 양산과 17나노의 신공정 개발 소식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삼성의 독자적인 GAA 기술인 MBC FET 구조를 적용한 3나노 공정이 시작되면 기존 핀펫 기반 5나노 공정보다 30%의 성능 개선 그리고 50% 이상의 전력 소모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방금 계속 GAA-FET라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공정은 지금 현재 4차원의 방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사용되었던 플래너 FET가 2차원 공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핀펫 3차원 공정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고차원인 GAA-FET 공정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만 TSMC는 핀펫 구조로 아직 반도체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기존 GAA-FET 기술을 통해서 고집적 나노 반도체를 생산을 했지만 이 당의 기술이 나노와이어 형태로 가늘고 긴 모양을 띈 형태라서 충분한 전류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MBC FET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고안해서 얇은 종이 모양의 나노시트로 만들어서 채널의 게이트에 닿는 면적을 늘려서 전류량도 증가시키고 또 단차는 현상의 개선까지도 가져온 아주 우수성이 높은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성과 차별성입니다. 반도체 초2세 공정은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노 단위의 광원으로서 얼마나 정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성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원의 굵기가 가늘수록 트랜지스터 사이 너비를 줄여서 전력 효율과 성능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10나노미터 이하로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유일하고요. 5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으로 제작된 기기는 현재 아이폰 12가 있고요. 차후에 3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 대량 생산 계획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공정을 뛰어넘는 신 GAA 공정인 MBC FET을 적용해서 대만의 TSMC가 한 차원 낮은 수준의 핀펫 구조를 3나노미터에 적용하지만 MBC FET를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술 격차를 낼 계획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술의 활용 및 전망입니다. 이 지금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왜 그렇게 많은 어떤 수요가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고밀도 고집적화된 반도체가 데이터 기반 사회를 이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 핀펫이 모바일 CS용 칩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이 MBC FET 공정은 고성능 고전력 컴퓨팅 그리고 AI, 5G 이동통신 어떤 가속화를 가져올 예정이고요. TSMC에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 활용 중인 7나노미터 핀펫 트랜지스터보다도 이 45%의 더 높은 공간 효율을 볼 수 있고 그리고 50%의 전력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또 높은 설계 유연성과 그리고 핀펫과도 호환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빅데이터 자율주행 그리고 IoT 등과 같은 고성능 저전력을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의 파급성과 진보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은 비즈니스 회장인 지멘스 비즈니스 회장이 월든 님이 발표하시기로 이 새로운 칩 설계 방식의 변화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이 거의 초기 단계에 있고 38년도가 되면 칩 성장 개발 성장률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가 2050년 전까지 지속되어서 50년부터는 성숙히 도입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과 같은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도
직접 칩 설계에 뛰어들면서 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IoT와 5G,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서 적용을 위해서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파급 효과도 더욱더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은 자체 제작 MBC FET 공정을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능적 제공을 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관련 특허입니다. 다양한 정말 특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 반도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핀팻 공정의 설계 방식으로부터 현재 3나노미터 트랜지스터 공정 이르기까지 3만여 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면서 경쟁 기업인 TSMC보다도 거의 한 3배, 약 3배 정도 가까운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고, 또 고밀도 고집적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특허 출원이 최근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결정체가 계속 앞서 말씀드린 GAA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특성상 꾸준히 신기술을 개발하고 출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경제적 수명에 다다르거나 기술의 관리성 보장 기간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요. 자사의 특허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또 그만큼의 신기술 그만큼 더 많이 출연해야 된다는 압박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현황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18년까지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후에 19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또한 코로나 등과 같은 상황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꺾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반도체 시장 20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전환하여서 올해까지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반도체 시장의 어떤 수요를 살펴보면 완제품의 기준의 반도체는 통신기기 분야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컴퓨터, 그리고 소비자 가전 등과 같은 수요가 반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기기와 컴퓨터 판매량의 변화가 반도체 업계의 어떤 중요한 팩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매출을 지역적으로 살펴보자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성이 높다고 확인됩니다. 이후에 한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순으로 나열이 되고, 다만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순위가 바뀌어 왔지만 한국이 현재 지금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거의 70% 이상이 넘는 그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부분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로직 아날로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이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현재 반도체 시장의 70% 비중 이상을 차지하면서 규모도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큰 편이고,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새로운 공정 방식을 개발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선언하겠다라는 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반도체는 굉장히 또 이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성장 기술과 경쟁 업체와의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이 자본적 지출 캐펙스가 필연적으로 요구를 됩니다. 반도체 기술의 개발 비용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서 39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1%로 전 세계 가장 많은 반도체 시장에 자본적 지출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현 빈도인데요.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은 약 1에서 2년 주기로 반도체를 계속해서 출시 중이고요. 더 미세하고 더 고밀도의 반도체를 출시하기 위한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은 기존 핀팻 기술과 신기술인 MBC FET GA 기술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고밀한 반도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상용화 요구 시간 및 생산 용이성인데요. 대기업형 파운드리 사프 차원에서는 트랜지스터 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여기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제품의 공정 제작에 약 1에서 2년 정도의 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고밀도 회로인 5에서 3나노미터 수준의 반도체 제작에 또 이런 신기술이 필요해서 신공정을 도입한 삼성을 필두로 나머지 기업들이 추격하는 구조가 되어서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평택 사업장을 개설을 했고요. 해당 사업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아우르는 생산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해당 공정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과 같은 신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부지에 신공정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 생산 용이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선점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성 및 시장 진입성인데요. 최근 AI와 5G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 큰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서 상당히 넓고 많은 시장 범위에서 반도체가 수요가 굉장히 증가 중이고 또 이런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뚜렷한 승자가 없는 보통 수준의 경쟁으로서 시장 진입이 용이한 편이고요. AI 반도체 생산 증대에 따라 국내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성장의 기회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대기업형 파운드리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AI 반도체 설계와 팹리스 개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반도체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인데요. 미국 등과 같은 AI 반도체 선도국 대비해서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업 기술 가치 산정입니다. 앞서 수익 분석을 살펴보면 총 4개 년도 매출 분석 시에 18년도부터 반도체와 그리고 DS 부문의 매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20년까지 안정적인 증감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2021년 그리고 4분기까지 82조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년도부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며 관리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을 할 텐데요. 먼저 할 분석은 웹 분석입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 웹 분석이고요. 자기 자본 비용은 상장기업 CAPM 기준으로서 7.91이라는 값을 도출했고 타인 자본 비용은 상장기업 기준 실무 가이드 타인 자본 비용을 대입한 결과 4.16이 도출이 됐고요. 자기 자본 비중은 이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0.73 그리고 타인 자본 비중은 0.18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을 고려한 법인세율은 25%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웹 분석을 계산한 결과 6.32%라는 값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의 산업 분류 코드는 C26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술의 경제적 수명입니다. 대표 IPC 분류 코드는 H01L로 추정을 했고요. 반도체 장치라는 가장 이 현재의 어떤 기술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특허를 기준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 수명 영향요인 평가표를 체크를 해서 영향요인 평점이 10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박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Q2와 Q3의 평균인 총 8로 특허 수명을 도출했고요. 따라서 이걸로 기반으로 해서 또 계산을 한 결과 총 경제적 수명이 12년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매출액 추정입니다. 매출액 추정은 가트너에서 조사한 세계 반도체 수익성 예측에 따르면 이 성장률이 22년도엔 11.5%, 그리고 23년도엔 10.3%, 24년도엔 4.4%, 그리고 25년도엔 10.4%로 예측이 되어서 그 뒤에도 약 35년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도체 수급이 점차 원활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별한 자연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면 점유율 역시 약 2%씩 꾸준하게 상승해서 해당 기술의 예상 매출액 역시 향후 6년간 성장세를 계속 예측할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총 2026년 최종치를 제가 6년으로 잡았는데 추정 매출액이 약 159억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FCF의 추정 과정은 2010년 말 기준, 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였으며 각 비용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기초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61%, 그리고 영업비용은 매출액의 6.5%, 삼각비는 2%, 비현금 유출 비용은 4%, 자본적 지출은 3%, 순운전자본의 증가분은 1%,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의 25%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달러는 1,0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따라서 FCF 역시 최종적으로 13.3에서 지금 36.4 정도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가치 추정인데요.
방금 앞서 예측했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2026년까지 기반으로 두고 웹 분석에서 도출한 할인율 6.32%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는 2026년에 이루었을 때 총 25.18, 그리고 기업 가치는 115.8억 달러로 결과적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제어 부분입니다. 점점 고밀도 고집적화가 경쟁의 척도가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MBC FET 기술은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며, 또 신기술의 출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반도체 시장 특성상 기술의 권리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 또 다른 어떤 신생 기술이 출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5G AI 스마트카 등과 같은 잠재 활용도가 높은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FC FET 기술은 높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성과 또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이런 공격적인 기술성 홍보와 다국적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녹화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기록을 저는 멈추겠습니다.